오늘 3월 25일이죠. 자, 이번 주도 시장이 뭐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또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이 이란과 한 달간 휴전을 하고 종전 협상을 시작한다. 이란의 핵포기 등 15개의 요구를 전달해서 협상하겠다. 그 사이 동안 휴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일방적인 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주도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다가 반격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트럼프의 지금 다음 작전은 계속 전쟁해봤자 지금 이득이 없으니까 잠깐 휴전해서 금융시장도 좀 진정시키고 뭐 유가랑 금리도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공수부대 그리고 해병대를 이란에 이제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시장이 약간 애매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영상이 여기였죠. 지난주 영상 제일 장 좋은 날 제가 이날 영상 찍으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좋다.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장세, 당분간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예상 그대로 당분간 보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반등의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각도보다는 살짝 이런 각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각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뭐 설마 이렇게 크게 밀리겠느냐 했는데 이게 며칠 만에 이 저점, 이 추세 하단권까지 바로 밀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자리까지 이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런 추세를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요 살짝 요 아래를 깨서 그냥 박스권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정확한 궤적이 뭐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은 당장 여기 급등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 밑으로 빠지기도 힘들고 어쨌든 요 비추세 박스권으로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 휴전과 협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보고요. 일단 이거는 일방적인 휴전이고 트럼프 일방적인 휴전이고 트럼프는 언제든지 말 바꿔서 다시 공격할 수 있죠. 그죠? 지 맘대로 휴전했다가 지 맘대로 공격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지상군 투입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겁주기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갈 거라고 봐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 명확합니다. 핵시설, 핵무기 이런 거 완전히 무력화하고 너네 내 말 앞으로 잘 들어라. 핵 포기하고 내 말 잘 들어라인데 이란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란의 중요 핵심 지도자들, 군 간부들 거의 대부분 사살이 됐고 시설이 파괴되고 모든 전력이 무력화되고 있는데 이란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도 과연 이란이 저항을 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저는 원래는 이제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란이 강해도 아무리 이란이 근성이 있어도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티겠느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란 전쟁 처음 터지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들을 저도 했어요.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본 결과 이란이란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란은 대표적인 이슬람 시아파, 시아파 국가입니다. 이 시아파가 아수라라는 기념일을 매년 진행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남자들이 자기 몸에 피를 내요. 자기 몸에 피를 내서 누군가를 애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수니파 무슬림에 항거하다가 전사한 무하메드의 손자인 후세인. 이 후세인이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인이 어떻게 사망했냐? 이 수니파에 항거하다가 내가 패배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한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죽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애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에는 남자들이 몸에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을 매질하고 심한 경우에는 칼질도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체험하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대신 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심지어 그게 뭐 진짜든 가짜든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애도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긴 더 심하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내 몸에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 여기도 있죠. 파키스탄의 청년들은 자신의 몸에 매질을 하면서 피를 흘림으로써 후세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후려치면서 피를 흘리고 이것으로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한다. 여기는 칼로 자신의 몸을 해해요. 직접 칼로 베요. 그래서 애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이란 나라가 과연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지상군 투입까지 들이대면서 협박한다고 해서 항복을 과연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휴전과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 협상이 돼서 빨리 전쟁이 끝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말에 지상군 투입이 준비가 되거든요. 미국이. 제 생각엔 트럼프는 요즘 보면은 꼭 주말에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공격하면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금요일 장 끝나고 토요일이 불안한 거예요. 토요일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협상이 안 된다. 이란이 협상할 생각이 아직도 없다. 지상군을 투입한다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꼭 주말이 아니어도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은 끝내 항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미국이 꾸역꾸역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란의 주요 군시설을 다 파괴하고 수뇌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시설, 핵무기 시설을 무력화시켜서 그거를 가져오는 그래서 완전히 핵무기의 위험으로서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란이 항복을 하든 말든 트럼프 혼자 그냥 종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종전하면 종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란도 싸울 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는 중동의 주변 국가들에게 이란의 힘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너네가 이란을 잘 컨트롤해서 여기에 그 힘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동 정세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여기서 지금 휴전이 될 것 같아서 종전이 될 것 같아서 올라왔지만 평안하게 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뭐 정확한 고점과 타이밍은 이제 모르겠지만 뭐 여기가 됐든 다시 여기가 됐든 다시 한번 시장은 출렁출렁이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라올 때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올라올 때 막 추격 매수하고 뒤늦게 주식 비중 확대해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샀다면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줄여내고 덜어내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해지성 종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에너지 종목이라든지 뭐 방산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이렇게 쉬어도 다시 한번 전쟁이 재개된다고 해서 지수가 눌리더라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을 해지를 한다든지 나 잘 모르겠으면 현금을 좀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내려오면 또 사야 되죠. 내려오면 저는 이제 여기가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게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현재 0.9% 반등 중이긴 한데 이거 보시면 미국 증시 보세요. 아직도 이거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 전혀 이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면 미국 시장이 먼저 알아서 올라갔겠지. 그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제대로 된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닙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하락 추세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제 휴전하는 척 해서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왜냐면 이 하락이라는 게 그냥 1차원적으로 하락, 반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한번 꽈요.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척하다 한 번 더 뺐다가 돌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하락 패턴을 보시면 이제 이건 좀 너무 심했고 여기도 그렇고 이럴 때도 그냥 한 번에 빠져서 회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2단 하락 정도는 나와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을 깨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그렇다고 박스권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잖아. 우리 시장은 이미 위치와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반등하다가 빠지더라도 여기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고 제 생각이 틀리고 그냥 시장이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양호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장이 간다고 봐요. 이번 전쟁이 이 노이즈가 언제 어떻게 더 흔드느냐 요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저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는 보유해도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유, 바이앤 홀딩이고 다만 저처럼 이제 액티브하게 시장에 좀 굴곡을 맞춰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면 하면 좋잖아요.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시황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누적 포지션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어제 오늘 좀 들어오긴 했어요, 매수가. 근데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크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지수가 크게 빠지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폭탄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이미 폭탄 매도가 쏟아져서 더 이상 매도가 많이 하기 힘들다. 오히려 매수로 들어올 여력이 한참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수가 눌릴 때마다 좀 급락을 막아주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좀 막아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다. 보통 외국인 매도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이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매주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 장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LNG 섹터 그리고 방산 이런 쪽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스스로 본인이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베팅해서 적절한 구간에 매수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든 중장기 보유를 하든 하시면 돼요. 반도체도 올라오고 지금 전력 설비도 올라오고 뭐 다 올라오잖아요. 원전도 올라왔고 또 증권주도 올라왔고 은행주도 올라왔고 방산주도 최근에 밀리다가 또 올라오죠. 방산주도 올라오고 바이오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2차전지도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번 주는 LNF가 급등했죠. 나는 LNF라는 종목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LNF라는 종목에서 잘 승부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장이 좀 약세장이고 안 좋을 때는 진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돼요. 주도 섹터가 있고요. 그 주도 섹터가 아닌 다른 쪽에서 어설프게 머물면은 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좋고 저거 안 좋다. 이거는 되고 저거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자신 있는 게 어딘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NG를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방산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LNG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카타르 LNG 생산 시설에 지금 물리적으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해서 원래처럼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최소 몇 개월이고 뭐 길면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LNG 공급망에 펑크가 난 겁니다. 펑크가 났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LNG 공급망의 다변화, 중동의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고 아무래도 미국향 LNG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침. 그래서 이게 참 모든 일들이 미국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참 신기한데 미국의 LNG 투자가 지금 대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미 투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관세 관련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를 했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필요로 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LNG 투자 항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명분까지 강력하게 심어졌다.
그러면 대미 투자, LNG 투자 이거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향 LNG에 대한 투자 기대감, 거기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미국향 LNG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투자에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방사는 뭐 뻔하죠.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 싸운 거지만 지금 주변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보복 공격을. 근데도 대단한 게 이 국가들이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그죠? 꾹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전쟁을 해보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이란이나 이스라엘, 뭐 저기 이라크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나 전쟁을 많이 하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그냥 석유로 돈 잘 벌고 그래도 평화롭게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생소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시설이 파괴될 정도로 이런 경험을 거의 뭐 처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분명히 방위비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힘을 키워서 이쪽에 균형을 맞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까지 해서 뭐 방위비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미국 무기를 살 수도 있겠지만 미국 무기는 또 비싸고, 그리고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걸로 다 커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가 다음 대안이 되겠지 뭐. 그래서 이런 논리를 잘 생각해 보면 방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나는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좋다. 그럼 변압기 하셔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버텼으면 이거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나는 LS 일렉트릭이 좋다. 뭐 LS 일렉트릭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이. 정답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전쟁은 조만간 셀프 종전이라도 끝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종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국엔 종전을 할 텐데, 재건, 대대적인 재건 열풍이 또 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건설주 급등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 건설 장비 건설 또는 뭐 플랜트, 중동 쪽엔 특히 이제 에너지 플랜트 재건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AI, 뭐 반도체나 전력 이런 쪽은 뭐 당연한 거예요. 원래 좋은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거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좀 새롭게 탄생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AI가 앞으로 끝나지 않았다, AI 더 간다, 이거는 뭐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주도주, 특별한 정답인 종목이 없다.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면 된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가 S&T 에너지를 3월 포트폴리오에서 추천주로 편입을 했고요. 네프콘에서 또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해서 S&T 에너지를 비롯한 LNG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S&T 에너지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급등을 했고, 장중에 그 다음날 추가 급등할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수익 많이 내요. 저희 이제 오래되신 고객님인데 일부 매도입니다. 일부 매도인데 400만 원 수익 금액이 나왔어요. 30% 이상 수익. 이분은 23% 수익률인데 수익 금액이 무려 500만 원. 이거 일부 수익 실현입니다. 일부 수익 실현. 전량 매도도 아니에요. 자, 그 외에도 다른 분도 이렇게 19%, 22%, 30%, 23%, 36%, 20%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S&T 에너지. 이분은 42%예요. 3분의 1 매도했다 그랬죠. 3분의 1. 18%.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분들이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하든 뭐 효성중공업을 하든 저희는 S&T 에너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실은 거예요. 여기에 비중을 실어서 그만큼 많은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도 크지만 금액이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크세요. 시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게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많이 사라고 해봤자 자신이 없으면 많이 못 삽니다.
그죠? 저희가 뭐 강제로 많이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냐면 저희가 그동안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근거와 논리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라고 해서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확신이 생겨서 많이 사서 또 많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통 많이 사면 불안해서 금방 팔잖아요. 그죠? 5%만 올라도 팔게 돼. 불안하면. 많이 샀으면. 근데 많이 샀는데도 이렇게 큰 수익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돈 버는데. 내가 정말 몇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의 상승 논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적절히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을 낼 때까지 보유를 해야만 우리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는 거죠. 좀 자랑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뭐 유튜브나 텔레그램이나 네트코인에서도 계속 저의 그 투자 아이디어나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뭔가 혼자서 하는데 자신이 없고 뭔가 중심을 잡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VIP 클래스에 오시면 이렇게 저희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교육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 운동할 때도 혼자 운동할 수 있지만 PT 끊어서 그 트레이너랑 같이 하면 정말 운동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도 혼자 할 수 있지만 PT 하듯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멘토의 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저희 VIP 클래스를 또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프콘만 오셔도 이제 여기 매매 일지는 VIP 클래스 회원님들 매매 일지지만 또 저희 네프콘에만 오셔도 저희가 충분히 많은 의견이나 전략 그리고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프콘 회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감사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덕분에 수익 많이 냈다. 그래서 저희가 네프콘이 한 달에 33,000원이거든요. 네,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이 종목 하나 해서 뭐 30만 원 단돈 30만 원만 수익이 나도 한 달 구독료의 10배잖아요. 뭐 300만 원 수익 나면 100배 수익 나는 거고. 거기다가 네프콘은 지금 무료 이벤트 중입니다. 네, 한 달에 지금 여기 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저희 네프콘 들어오시면 한 달 33,000원이 아니고 빵원입니다. 네, 빵원으로 한 달 구독할 수 있으니까 무료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달 무료 체험 해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섹터에 대한 얘기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변동성도 계속 커가지고 하루하루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멘탈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하루는 행복했다가 하루는 또 너무 무서웠다가 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코스를 이겨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컨빅션을 강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런 어떤 공부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는 절대 이런 시장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차트보다는 펀더멘탈 공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 공부 이런 것들 앞으로 잘 하셔야 돼요. 다음 달 4월이잖아요.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